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이 보입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난데없는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 사태에 어떤 식으로든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선고 3일 전 우린 무엇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헌법학자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정현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3주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3주 전에는 금방 선고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아마 국민 모두가 이거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법조인들도 그렇고 우리 저희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국민 모두들이 모든 분들이 전 몇 주 동안 잠을 못 주무셨을 거예요. 예. 근데 드디어 선고일이 정해졌군요. 예. 헌법학자로서 어떻습니까? 파면이냐 복귀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드려서 제가 한 말씀 더 첨언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파면이죠. 예. 전원 일치입니까? 아닙니까? 전원 일치라고 봅니다. 예. 탄핵 소추 112일, 변론 종결 39일 뒤의 결론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다고 보세요? 잘 아시겠지만 한간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얘기들을 일부 하시더라고요. 예컨대 국민들의 여론 추이라든가 정파적 이해관계라든가 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에 구속 취소가 됐잖아요. 예. 그다음에 내일이 또 보궐선거도 있고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등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또 그래서도 안 되고 헌법재판소는 정치기관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서 지금까지 심리하고 평의하고 평결에 도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오래됐을까? 예상보다 한 2주, 3주 더 지연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사건인 만큼 우선 내용에 있어서 의견 일치를 과연 처음부터 봤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 일치 과정에서 데들락 5대3 또는 6대2, 7대1, 심지어는 4대4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중간에 헌법 법률적 논란 때문에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건 아무래도 이제 그만큼 그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고 그다음에 의견 조율이 있고 난다 할지라도 이번에 쟁점이 제가 볼 땐 간단하지만 또 이제 사건 내용으로 볼 땐 상당히 복잡한 여러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꾸 수정에 이르기까지 의견 조율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거기서 의견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는 다른 재판하고 달리 다수 의견도 있지만 소수 반대 의견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법리적으로 중요한 건 보충 의견, 별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갖다가 조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딜레이 되는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여러 이제 평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다. 네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주문 외에도 결정문에 여러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래서 분량이 꽤 많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많으실 하는 것 거고요. 같아요. 예, 네. 가장 많이 할애될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쉽게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탄핵 심판이 인용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요건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그러한 행위의 위헌 위법성. 예. 또 하나는 위헌 위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익 형량상 파면을 정당화시킬 만큼 그렇게 중대하냐. 이 부분일 텐데요. 과거에 이제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오래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됐잖아요.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갖다 쉽게 하면은 그것을 그만큼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하지는 않다고 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가 들어갈 것이다.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여러 가지 좀 쟁점들이 있는데 위헌 위법의 사유가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계엄 선포가 명백히 위헌이잖아요.
헌법 77조를 명백히 이건 고등학생들이 봐도 위헌이라고 다 판단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계엄 선포가 다시 말해서 전쟁, 사비와 전시사비 이에 준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또 그것이 목적, 즉 헌정질서라든가 이런 공공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거냐? 그날 무슨 뭐 별난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내용과 목적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겠고요. 또 하나는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간접적으로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그날 있었던 절차적, 형식적 요건들, 즉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냐? 결론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소집 과정에 있어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날 그 관계 공무원이 형식적 대한민국의 그런 국무회의는 반드시 문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서가 전혀 없어요. 또 그 문서관에 참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서가 없어요. 명백한 하자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 또 절차적 문제에서 한 가지 더 거론한다면은 국회 통과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전혀 안 했죠. 그리고 오히려 국회를 침탈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런 위헌 위법의 요소에 대해서 아무래도 할애가 제일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거는 아까 노무현 대통령 건에 있어서는 거기까지는 인정이 됐지만 세 번째 요건인 중대성에 있어서 기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의 경우 이건 누가 봐도 중대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개인적인 추정이지만 사건이 이렇게까지 딜레이가 된 원인, 왜 2주 내지 3주 정도는 재판관들 사이에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추정하는 것이 바로 중대성 부분이에요. 많은 정치가들이나 다른 법조인들도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맞다. 위헌 위법의 소지도 있어갖고 계엄 선포는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 거기까지 인정한다. 근데 so what? 그다음에 뭘 했냐? 조용히 왔고 대통령이 오라고 그랬다. 예. 뭐 가서 유리창 좀 깨진 것 같고 뭐 탱크로 사람들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그걸 갖다가 중대하다고 해서 파면을 시켜? 이건 아니다. 그런 주장들을 많이 오늘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바로 그 부분이 할애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단언코 그게 중대한 하자가 아니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아니면 아니 그럼 탱크로 한 100명, 200명, 100만 명, 200만 명 깔아 뭉개야지 그럼 중대한 하자가 되나요? 예. 좀 제가 너무 말은 심하게 좀 표현을 드렸습니다. 하도 제가 답답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예.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그런 파면을 정당화시킬 정도의 중대성에 대해서 다소 논란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할애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예. 당일날 선고 과정을 굉장히 숨죽이면서 많은 분들이 네네. 보고 있을 거고, 어떤 결론일까? 중간에 뭐 내용들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일에 시민들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TV 생중계를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좀 동문서답 같은데요. 대개의 경우 제 기억이 맞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낼 때도 그 주문을 맨 나중에 했었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만장일치인데도. 그래서 이제 속 시원하게 만장일치라고 제 기대대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걸 첫 번에 터트리면은 그게 만사가 다 형통하고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좀 편안한 마음이 드실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될 확률도 있죠. 그래서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낭독을 재판장이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듣게 되면 지금 오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요 부분 얘기하고 저 부분 얘기하고 마치 그 좀 다른 사안이지만은 이재명 대표 그 무죄 판결 났을 때도 예. 언뜻 얘기하면서도 나올까 말까 하면서 계속 독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걸 갖다가 애타게 그걸 갖다가 경청하시면서 그 집중해야 될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제가 얘기했던 즉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제 의견대로 탄핵 결정이 내려진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에선 저질러서는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위헌적인 행태를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계엄 선포, 여러 가지 절차적, 내용적인 얘기, 그다음에 선관위에도 갔죠. 그다음에 또 국회에 가고 유리창 깨고 들어갔죠. 근데 제가 조금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만 덧붙인다고 한다면은 기가 의견을 내는 분들 중에 저한테도 직접 이런 얘기를 해요. 그날 아까도 말씀드렸지 평화롭게 철수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평화롭게 끝나게 된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민주 시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국회 보좌관들, 관계자들 이런 분들이 저도 TV로 생중계로 봤습니다만 그 안팎에서 이런 표현이 저는 과장이 아니라고 봐요. 목숨 걸고 국민의 저항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막았고 여담입니다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날 기상관계라든가 또는 지휘 간의 통신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2시간, 3시간, 4시간 딜레이 되다 보니까 헬기가 제대로 착륙을 못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천운이죠.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 작용을 해갖고 그 계엄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중대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 그래서 그것을 헌법재판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역사적인 이종표를 그날 세우는 날입니다. 예. 시금석을 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하고 보셔야 됐다. 네. 그 얘기입니다. 예. 헌재 선고일이 발표돼서 오늘 잠깐 이슈에서 밀려 있는 느낌이 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어서 이 질문도 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이 아직까지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헌법학자로 보시기에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어떻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거죠. 지금 이제 국민들께서는 4월 4일에 모든 당연하죠. 거기에 이제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저께까지는 좀 중요했는데 오늘은 이제 한치 물러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거와는 별도로 그리고 4월 4일 이루어지는 탄핵 결정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헌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답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말과로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탄핵 결정에 관계없이 얼마 전까지 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 지금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총리가 저지른 이런 표현을 제가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시죠. 예. 만행이에요, 만행 이거는. 헌법을 완전히 짓밟은 겁니다. 지금 벌써 몇십 일을 갔다가 지금까지 마은혁 그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 후보자를 갖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회 구성권 침해라고까지 확인을 한 지도 벌써 한 달 40일이 웜창 지났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비춰보면 최 부총리도 그러고 지금 권한대행도 마찬가지 상당한 기간이 엄청나게 흘렀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이미 내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예를 들자면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여야 합의의 문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한 거거든요. 해소가 된 거죠. 다 해소가 됐는데 예. 그걸 또 본인들이 판단하겠다는 거는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그 소송을 제기한 국회, 국민의 제1의 대의기관인 국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거예요. 아무 장애 요소가 없는데. 예. 근데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아마 이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까지는 않는데 마은혁 후보자가 좀 진보적이 그래가지고 인용 결정에 한 표가 그쪽으로 보태지게 되면 자기들한테 그만큼 불리한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탄핵이 기각되면 더 좋고 기각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연시켜서 권한대행 체제를 계속 가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정파적이고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보관이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고서는 헌법으로 보나 이성과 상식으로 보나 고등학교 아이들의 수준의 사회 그 공부한 수준으로 보나 그 어떤 것도 해명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탄핵시켜야죠. 한덕수 대행을요. 저는 탄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4월 4일 때문에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일단 밀려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헌법재판은 민형사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주 목적은 사건 하나 해결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탄핵시키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유사한 사건을 반복을 방지하고 중요한 이런 짓을 저지르면 그건 위헌이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더 이상 앞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한테까지도 너희들이 이 다음에 공직자가 되면 저런 사람들처럼 너희들 돼서는 안 된다. 그거야말로 반민족주의자다. 반국가주의자다. 그런 걸 갖다가 완벽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헌정질서를 세워야 돼요. 따라서 요번에 탄핵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다 떠나서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하고 이미 권한대행에서 벗어난 최 부총리까지도 그 만행을 저지른 최 부총리까지도 둘 다 이런 탄핵 소추를 해가지고 역사의 단죄를 내려서 역사책의 길이 못을 박아야 된다. 예. 그런 생각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고 나서 임명할 경우에도 네. 탄핵이 필요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거는 저 말씀이시죠. 권한 대행이 네,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인용이 됐지만 예. 그러면 조기 선거가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도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한 60일 이내니까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일단 그 두 분이 퇴직을 하니까 그 두 분에 대한 공석이 되고 6인으로서는 기능할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인데 그건 좀 또 다른 문제인데 거부권 행사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하고 다 걸려 있는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권한대행은 국무총리가 됐던 부총리가 됐던 장관이 됐던 권한대행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얼마 전에도 그 판단을 했지만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소추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라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놀라야 되는데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그거는 과반수다. 일부를 빼놓고 다 판단을 했죠. 바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권한대행은 죽었다 깨어나도 권한대행이야. 대통령은 아닙니다.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걸고 있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거예요. 따라서 국민이 신임과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네가 거부권을 행사해라. 그리고 네가 너 몫의 3명의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국민들이 명시적으로 위임을 한 거예요. 권한대행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임명된 민주적 정당성이 없거나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후임자를 대통령 몫을 뽑는다? 그건 고유한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후임자로서 재판관으로 훌륭하고 적임이냐? 그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선 재판관, 문영배 재판관의 네네. 후임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신 건데. 그거 위헌입니다. 예. 네. 그렇게 하면 위헌인가요? 위헌이죠. 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그러면 국회에서 선출한 네. 국회에서 선출한 후보자를 임명할 권한은 있고요. 그건 있죠. 그건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명확히 못을 박았듯이 국회 목 선출직이에요. 예. 따라서 우리는 삼권분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참고로 독일은 의원 내각제잖아요.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일 뿐이에요. 거기서는 모든 권한을 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의원 내각제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의회에서 다 선출을 해요. 재판관 16명을 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와 대등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어요. 최고의 기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등한 기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에도 3석을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333. 그렇기 때문에 이 국회 선출직 3명은 국회가 선출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적인 확인작용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예. 자, 어제 법사위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연장법이 네네. 소위를 네네. 통과했는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고 이미 10여 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헌법을 바꿀 문제이지 법률을 바꿀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렸다라는 근거도 네. 여러 군데서 제시하던데 어떻게 여러 의견이 보십니까? 있었습니다. 예. 형식적으로만 보면 헌법 조항에 재판관의 임기가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하위 규범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잖아요. 개정을 해갖고 예컨대 3개월이다, 6개월이다 또는 기간 제한 없이 한시적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된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6년인데 6년에서 3개월이 늘어난다? 그럼 헌법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상위법을 그 논리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률도 그렇지만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규정 130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현재 또 미래 길게 가면 50년, 100년, 미국 헌법은 200몇 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장구한 세월을 갖다 규율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규정 몇 가지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 상세한 거는 하위 법령에서 그걸 갖다 보완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하위법으로 상위법의 흠결을 보충하기 위해서 임기를 불가피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는 것은 상위법의 위반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거죠. 예. 만약에 그것까지 위헌이라고 한다면 다른 얘기지만 딱 거기에 맞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정년 70세인데 거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법에는 헌법재판소가 70세로 개정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65세인가 그랬었는데 70세로 개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은 67세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은 70세가 되면 정년 퇴직을 해야 돼요. 그럼 3년밖에 근무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헌법에는 6년을 보장했는데 왜 3년밖에 그 임기를 갖다 보장해주지 않느냐? 이건 헌법 위반 아니냐?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죠. 다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하위규범에 규정되어 있는 법령의 상당수를 위헌 결정 내려야 돼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것은 헌법을 보완하는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와 기능의 원활화를 갖다가 보충하기 위한 불가피한 한시적인 연장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고 그런 맥락에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결국 4월 18일에 두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네. 네네. 이제 논쟁이 있었고 일단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렇죠. 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대통령이 복귀한다고 하면 대통령이 후임자를 임명하면 되는 것인데 네. 대통령이 파면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권한대행은 그럴 권한이 없다. 없다. 예. 그러면 차기 정부,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놔둬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대안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안된 것이 마은혁을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일단 7인이 되잖아요. 그럼 7인이 되면은 심리와 선고가 9인에 서는 것만은 막 홍보보다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러나 위헌 위반은 일단 면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임시로 연장하는 법안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년, 20년 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요번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내리냐 안 내리냐 관계없이 빨리 그런 임기 연장 법안은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주 전 성신여대 법대 교수였습니다.